일단 영어는 중요합니다. 사실 뭐 수학도 중요하고 국어도 중요하죠. 근데 영어도 진짜 못지않게 중요하거든요. 자, 영어라는 게 이제 그 입시에서 그 두 가지 양상으로 들어가는데요. 첫 번째는 수시라는 거 다 아시죠? 학교 내신 더하기 수능 최저가 들어가는데요. 수능 최저가 뭔지 다 아실 거예요. 웬만한 우리가 흔히 이름 들어본 무슨 이런 대학교들은요. 수시에서도 수능 최저를 걸어 놓습니다. 이제 이게 예를 들어 사합8인데요. 사합8이 어느 학교일까요? 고려대학교예요. 고려대학교가 사합8이 뭐냐면은 국어 2등급, 수학 2등급, 영어 2등급, 그다음 탐구는 두 과목이잖아요. 두 과목에 어떤 그 이과에서는 잘 본 과목만 내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네 과목의 그 내신이 아니고 그 수능 등급 합 그게 8이 되면 지원 가능한 거예요. 이제 그런 상태로 사합 8에서 이제 걸러내는 거죠. 걸러내고 이제 그 친구들 사이에서 내신으로 줄 세워가지고 딱 자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수시를 간다고 해도 결국에 그 가장 먼저 이렇게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게 수능이에요. 그래서 모든 학교에서는 내신 공부 열심히 해라 라고 할 때도 그런데 수능도 꼭 잡아라. 그러니까 내신 기간이 아니라 비내신 기간에는 수능에 열심히 전념해서 공부해라 라고 하시고요. 그걸 위해서 또한 내신도 수능형으로 내시거나 수능에 도움되는 어휘를 내시거나 이렇게 하십니다. 특히 고3에 되게 되면요. 고3에서 내는 내신이 뭐겠습니까? 당연히 EBS가 나오는 거죠. EBS는 연계교재이기 때문에 수능에 또 밑거름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수시에서도 수능 영어는 중요하고 내신도 해야 한다. 다음 두 번째, 정시는 오로지 이제 수능 점수로만 가는 건데요. 그 정시가 진짜 피말려요. 0.001점, 0.1점 차이로도 줄을 쫙 서는 것이거든요. 지금도 애들 원서 쓰기 전 눈치 막 보고 있거든요. 뭐 테일거노시스라든가 진학사라든가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그래서 1등급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뭐 사실 뻔한 이야기죠. 그러면 수시를 좀 더 자세히 보면요. 말씀드린 대로 고3이 되면 내신 영어에서도 EBS 연계 교재를 출제를 하고요. 또 빠른 학교들은 뭐 2학년에서도 뭐 수능급의 그런 부교재 이런 걸 만드셔가지고 또는 사셔가지고 이걸 내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능 지향성이 없으면 안 돼요. 수능을 잘 맞출 수 있는 아이들이 내신을 잘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결론은 학교 내신도 잘 해야 하지만 수능 영어를 꼭 해야 한다. 그래서 내신 기간에도 빡세게, 비내신 기간에는 더 빡세게 공부를 해야 합니다. 힘들죠? 그 비내신 기간은 대부분 방학이에요. 특히 여름방학은 너무 짧고요. 겨울방학이 진짜 이겁니다. 왔다입니다. 자, 그 다음 정시를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정시에서는 진짜 0.1점 차이로 재수합니다. 0.1점 차이로 피눈물 납니다. 특히 연세대는요, 등급 간 점수 차이가 5점인데요. 그러니까 연세대에서는 이제 그 수능 최저라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 수시고요. 정시에서는 1등급은 그냥 감점 없이, 2등급은 5점 감점, 3등급이면 뭐 10점 감점 이런 식으로 감점이 있는데요. 5점이면요, 우리 뭐 수학 문제 한 2문제꼴이에요. 또 영어 문제 2문제꼴이, 국어 문제 2문제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극복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또 이제 연세대식으로 뭐 표준 점수 환산하고 그러잖아요. 표준 점수든 연세대 점수든 그러면 실제 인문 쪽은 6.25, 9점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영어 2등급 받고 연세대 붙었다 하면 거의 인간이 아닙니다. 뭔가 다른 과목에서 이걸 다 뒷받침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정시에서는 안정적인 1등급을 목표로 해야만 하겠죠. 자, 그런데 절대평가라는 거 아시잖아요. 이게 그 영어가 90점만 넘으면 1등급이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게 1등급이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영어 잘해가지고 나 영어 1등급 받아. 뭐 고1 때보다 100점이었어. 그랬는데 고2 영어가 고1 영어보다 10배 어렵고요. 고3 영어는 고2 영어보다 또 10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 역기를 들 때 안 들리는 느낌 있잖아. 꿈쩍도 안 하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고3 영어거든요. 그래서 고1, 2까지 좀 이렇게 안정감 있게 하다가도 고3이 되면은 따락 흔들릴 수 있고요. 그리고 영어를 정말 잘하는 아이들은 많지만 엄청 잘하는 친구들은 극소수예요. 근데 엄청 잘해야지 안정감 있게 1등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매번 1등급 나오다가도요. 그날 왠지 떨어가지고
그날 왠지 뭔가 이상행에서 휘말려가지고 뭐 89점 또는 뭐 듣기를 틀려버렸다 이렇게 예상 밖의 일이 많이 벌어지는 게 영어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고3 그 모의고사 기준으로 대략 한 2개만 틀려라. 2개 정도만 틀려야지 실제로 이제 본선에 가가지고 제대로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올해 그 수능 1등급 영어 비율이 6.22%인데요. 이 6%가 굉장히 아름다운 그 프로예요. 제가 이제 쭉 반년간 이제 영어 가르쳐 봤는데 이 6%면은 잘하는 친구들은 2등급 받고 아주 잘해야 1등급 받아요. 그 느낌이 뭔지 아시겠나요? 아슬아슬하면 안 돼요. 그래서 또 작년에는 또 4.71%였거든요. 더 어려웠거든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수시에서 그 등급 최저 못 맞추는 애들이 많게 돼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그 2월 되어가지고 정시로 넘어오게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수능은 보통 이렇게 등급이 퐁당퐁당 한다고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작년에 어려웠으면 올해는 좀 쉽고 그 다음에는 어렵다. 이런 그 예상이 지배적이거든요. 그래서 영어는 일단 이런 것으로 보면 이번에 다가올 수능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수능 영어는 난이도가 지금 예전에 뭐 1등급에 8%였다, 10%였다 이제 이런 시절이 끝나버렸어요. 계속 어렵고 있거든요. 그래서 난이도가 더 올라버리거나 그래버리면 등급 하락에 불가피한 그런 실정이고요. 1등급을 진짜 목표로 해서 바지런히 뛰어야 되는데요. 이제 이 수능 보다가 후반부가 되면요. 대부분 나 탐구해야 돼. 나 뭐 생명과학이 급해. 이래가지고 영어는 손 넣게 돼 있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 영어는 가만히 있을까요? 살짝 밀려요, 이렇게. 그래서 너끈히 이제 뭔가 넉넉한 1등급을 만들어 놓고 나서 탐구를 해야지 그렇지 못하면 좀 힘들더라고요. 요즘에 수능 영어 추세가 옛날에는 빈칸 추론이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순서 삽입이 진짜 어려워요. 순서가 뭐냐면은 이렇게 지문 준 다음에 밑에 A, B, C를 배열하는 건데요. 저도 어려워요. 아니, 힌트가 어디 있지? 증거가 어디 있지? 이 논리가 뭐지? 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정도인데 얘들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논리를 막 가르치고 해도 저조차 힘드는 경우들이 진짜 몇 번 있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논리가 어려워지고 있고요. 다음 선지가 뭐냐면요. 이게 문제가 있고 그 지문 아래에 1, 2, 3, 4, 5번이 선택지, 선지거든요. 근데 선지 단어가 어려워요. 이게 뭐지? 단어만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좋아하지 않는 수거. 수거가 어려운 거예요. 이를테면 give, in, to. 뭐뭐. 그러면 give 알잖아요. in 알잖아요. to 알잖아요. 합치면 무슨 뜻이에요? 몰라요, 애들이. 그래서 이게 뭐냐면 뭔가 다 줘버리고 항복하는 거야, 굴복하는 거야 라고 설명해줘야 되거든요. 단 그 한 번의 설명이 이 아이의 수능 점수를 좌우하는 거예요. give into 수능 나온 거예요, 선택지에. 이런 식으로 단어랑 수거에 대해서 진짜 뭔가 그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열심히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국어를 쓰는 사람이지만 국어 점수 100점이십니까? 저도 100점 아닙니다. 국어 어려웠거든요. 이렇게 영어 지문인데도 영어 지문이 다 이제 국어로 이해되는 순간 국어로 이해했는데 아래 선택지에서 시적인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시적인 함축. 그럼 이게 뭔 소리인가? 라는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답을 못 골라요. 그러니까 선택지에서 어휘 모르지, 수거 모르지. 근데 번역을 했는데도 이게 무슨 소리인가? 라고 해버리기 때문에 답 고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지문은 다 알겠는데. 지문은 설사 단어를 좀 몰라도 전체적인 흐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 10% 몰라도 다 때려 맞출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선택지에서는 이제 얄짤없어요. 완전히 자신의 바닥의 실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휘랑 그다음에 뭐 수거랑은 자기가 커버할 수 있는데 국어는요. 국어 실력이 좀 오를 때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국어가 좀 안 되는 친구들은요. 영어에도 그 여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영어도 중요한데요. 영어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국어예요, 국어. 국어 안 되면 영어도 못 해요. 그리고 이 둘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수학입니다. 수학을 하지 못하면 인서울 금지. 인서울 안 돼요. 그러니까 수학은 흔히 때려 패서라도 시키고라는 게 수학이고요. 영어는 김경환 선생님이랑 수업만 열심히 들어도 괜찮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어보다 수학이 진짜 한 30배, 40배 더 중요합니다. 네.
자, 저는 그래서 아이들에게 당연히 빈칸 순서 삽입에 대한 공략법을 제시하는데요. 사실 이 공략법은요, 대부분 그 어떤 그 논리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공략법이에요. 그래서 크게 다르지는 않을 수 있는데 10분 남았다고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공략법을 제시해 주는데 아이들은 그게 이제 한 자락의 그 동아줄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억하고 기억해야 되는데 기억하려면은 자꾸 얘기해 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훈련시키고 그다음 어휘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어휘를 애들이 스스로 외웁니까? 나 학원 안 다니고 어휘 혼자 할래.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은 100명 중에 한 명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휘 암기는요 페이스메이커가 필요해요. 왜 마라톤 할 때 같이 뛰어주는 사람처럼 제가 이제 막 해주고 남어라 뭐 이거 외워라 시켜줘야 되고요. 그다음 문해력은 국어적인 부분이 동반 상승할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여러 분야의 배경 지식이 있는데요. 선생님이 되게 똑똑해야 돼요. 근데 다 알진 못하잖아요, 저도. 근데 저도 연구를 하거든요. 뇌의 가소성, brain plasticity가 뭐냐 하면은 얘들아 가소성이 뭐야? 그러면 멍 하고 있어요. 아, 가소성을 한글로 풀면 비즘성이야. 비즘성. 빚어낸다 그 말이죠. 이렇게 풀어주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영어만 모르는 게 아니에요. 국어 진짜 몰라요. 역설이 뭔지 아시죠? 거꾸로 말하는 게 역설이지만 힘주어 말하는 것도 역설이거든요. 이 둘이 달라요. 글씨만 똑같이 이렇게 다 설명을 해줘야 되더라고요. 이렇게 문과, 이과, 예술 다 아울러야 되고요. 역사, 철학 정말 이들 싫어해요. 무슨 소리인가? 이 철학적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그 장점이 있다고 보고요. 뇌과학 제가 관심이 많아서 장점이 많거든요. 이렇게 설명 많이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수능 빈출 문법이 있는데요. 관계대명사랑 관계부사의 차이를 아직도 모르는 친구들이 있으면 혼나야 됩니다. 이거 진짜 안 됩니다. 그래서 빨리 겨울에 이거 빡 부셔야 되고요. 왓이 뭔지에 대해서 왓 뭐야? 그러면 명빵투다. 명사빵투 2개 있다. 이렇게 답이 나와줘야 되고요. 기타 등등등에 대해서 제가 열심히 간소하게 가르쳐 줍니다. 다음 수능 빈출 구문이 있는데요. 구문 정말 중요해요. Not so much ASB는 쉬운 거고요. 더 어려운 구문이 많은데 제가 지면이 너무 복잡해서 그냥 조금만 했고요. 구문은 꼭 해야 됩니다. 자, 어휘 중요하다는 말씀은 제가 이미 드렸고요. 제가 이제 입체적인 어휘 설명을 하는데요. 어원에 대해 얘기를 해줘요. 예를 들면 cohere, in here 이런 말들 있잖아요. 여기 here, H-E-R가 뭐냐면 붙어있다의 뜻이거든요. 그러면 in here, 안에 붙어있으면 inherent가 내재된 뭐 선천적인 그런 말이겠죠. 이런 식으로 쫘라락 해주게 되면 아하 하면서 제가 또 반복해주면 외워지겠죠. 이런 식으로 어원부터 해가지고 쫘라락 해가지고 제가 열심히 가르쳐 줍니다. 다음에 매일 시간 어휘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막 쏟아냈다고 해서 애들이 다 가져가는 것도 아니지만 이것에 대해서 설명한 것과 더불어서 이제 어휘책에 있는 것을 외워오느라 해가지고 시험 봐줘야 돼요. 매 시간 한 200개, 300개 외우게 해가지고 이제 시험 본 다음에 통과 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통과 못하면 남아서 보게 해야죠. 그걸 이제 이 과정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귀찮은 과정처럼 보이지만은 이게 좀 필요해요. 굉장히 그 원시적이지만 정말 이게 정답입니다. 제가 남아서 설명도 해주고 뭐 단어장을 만들어라 설명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휘가 이제 좀 늘어나겠죠. 다음 흐름 잡기 주제 이런 건요 국어적인 부분인데요. 이 수많은 그 지문의 10문장쯤에서 누가 주인공이고 누가 안 주인공인가 이것만 좀 해도요. 여기는 힘을 줘서 뭐고 이거는 힘 빼, 수룩 지나가 이렇게 이거는 뭐 그 줄표 사이는 그냥 넘어가 이런 식으로 해주면요 시간 단축이 돼요. 다 읽질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뭔가 그 힘줄 부분 넘어갈 부분을 해줌으로써 제가 시간 단축해주고요. 또 이제 흐름 잡을 때 긍정 얘기해야 되는데 갑자기 부정이 나온다. 그럼 여기가 답이다. 이런 식으로 뭐 반전 부분도 알려주고요. 아 이제 제 시간이 나오네요. 5분 남았네요. 네. 김병화 수능 클래스는요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면 괜찮은 시간이거든요. 2시부터 5시 반이고요. 제가 이렇게 쓰기 좀 민망하지만 명쾌한 분석과 명쾌한 해석을 해줍니다. 때로는 아이들한테 분석을 시키기도 해요. 그러면 애들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한 서너 명 틀리다가 네 번째 아이가 이렇게요! 라고 해서 맞히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오래 기억 남겠죠? 다음 정답의 근거 찾기, 다음 철저한 단어 시험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는 부분 없이 하고 있고요. 연간 플랜을 보시면요. 이제 1, 2월이 다가오죠. 이제 새해가 다가오는데요. 수능 입문입니다. 그리고 3, 6월은 수능 도약, 육모가 이제 기다리고 있죠. 그다음에 3월 되면 이제 애들이 정신을 놓습니다.
재수해야 되겠다. 이런 친구도 많고요. 수능 실전인데요. 이때는 이제 뭘 하냐면은 이렇게 애들 모아다가 시간 재고 수능 현장 분위기 그대로 시험 치르게 해줘야 돼요. 수능은요, 자기 학교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냐면 내가 다니지 않는 어느 다른 학교에 가서 낯선 이들과 섞여가지고 시험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예민한 친구들은 수능 볼 때 점수가 안 나와요. 좀 약간 무던한 친구들이 수능을 잘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훈련을 하려면요, 미리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불러다가 이제 똑같은 환경에서 시험 치르게 합니다. 시간 압박이 필요하고요. 오해발 카드 이런 거 하는 것도 해봐야 되고요.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건 진짜 여담인데 제 아들이 재수했거든요. 이번에 지금 이제 수능 그거 점수 받아가지고 이제 원서 쓸 건데요. 약간 불안해가지고 안정액을 수능 전날 먹고 푹 잤어요. 이거 좀 귀담아 들어놓으세요. 어떤 아이들은, 그러니까 우리 아들 친구들 중에 어떤 아이들은 수능 전날 한숨도 못 잤어요. 한숨도.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겪는 그 불안과 아이들이 실제 체험하는 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시도했냐면은 그 전에 뭐 신모이든 뭐 구모이든지에 먼저 안정액을 먼저 먹어봤어요. 한 반 정도. 그랬더니 아침에 먹었더니 그 모의고사 보는 그때 하는 거예요. 얘는. 다른 애들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해서 그 전날 먹는 걸로 바꿔봐가지고 다른 또 모의고사 때 해봤더니 먹히는 거예요. 전날 잘 잔 거예요. 잘 자서 그 다음날 실제 모의고사를 잘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꿀팁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여학생들은 좀 너무 마르면 반잠만 또는 3분의 1잠만 이렇게 약간 뭐 6모, 9모 아니면 7모, 3모 때 한번 시도해 보세요. 네, 제 아들은 수능 나름 잘 봤어요. 네. 자, 이렇게 저와 함께 EBS 연계교재를 학습을 할 거고요. 3개년 기출학습합니다. 기출은요, 제가 아껴놓다가 실제 이제 실무 볼 때 다다닥 해주면 내가 실전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나왔어. 내가 1등급이 됐어 라고 할 수 있고요. 주요 문법 구문학습은 반복되는 얘기죠. 자, 이렇게 주기적으로 현장 실습을 해봐야지 수능 때 진짜 자기 실력 나온다. 수능 실감과 시간 압박이 정말 느껴져야 한다. 자, 제 수능 수업에 대해서 시간 다 와 있고요. 이게 주중 클리닉이 뭐냐면요. 아이들이 수업만 듣고 선생님 저 단원 나중에 볼게요. 그런 친구도 있어요. 그리고 그날 남아서 볼 수 있는 친구도 있어요. 이제 애들이 다 사정이 다르거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래 너는 주중에 와라. 너는 오늘 남아라. 이렇게 해서 다 해주고요. 강도 높은 수능 수업하고 어휘 학습하고 철저한 관리 피드백 어머니들께 싹 다 문자 보내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건 예비고 2에 대한 얘기인데요. 제가 그 겨울방학 동안에 특강을 해요. 월금에. 시간 여기 있죠? 월금 2시부터 4시 반까지인데요. 고등 필수 문법. 자, 가성비 좋게 정말 군더더기 없이 쫙 해드리고요. 다이어, 혼동어, 어휘까지 같이 해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을 준비했고요. 내신이든 수능이든 상위권을 원하는 예비고 2 모두 보내주십시오. 끝났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